현장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민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역시 뭐 하다 보니까 자주 뵙네요. 네, 맞습니다. 이민재 기자 온 걸 보니까 주총 아니면 상장인데 네. 어떤 소식 가지고 오늘 오셨어요? 주총과 상장이 모두 있는데요. 둘 다 있어요. 네, 둘 다 있습니다. 예. 일단 먼저 어제죠. 30일 날 가장 좀 경영권 분쟁으로 핫했던 신일산업이 주주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예. 네, 그 관련 제가 좀 직접 다녀왔기 때문에 그 관련 소식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신일산업, 그러면 이제 주총 분위기가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살벌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일단은 제가 작년에 있었던 신일산업 주총도 갔다 왔는데 그것보다는 좀 덜 살벌한 구조이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이래저래 여러 가지 많은 고성들이 좀 오고 갔습니다. 일단은 작년 주총은 굉장히 조금 시골 같은 공장에서 좀 진행이 됐던 반면에 예. 이번에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가든파이브에서 좀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은 지난해 3월에 있었던 그런 몸싸움과 비교해서 차분한 분위기였다는 점은 좋았지만 위임장 확인 등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원래 시작 시간은 10시였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 이상 늦은 오후 1시 20분에 총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법무법인 민주의 박승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주총이 좀 연기되는 것은 공증인 입장에서 2번밖에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이 그중 하나라면서 조속히 진행을 하지 않으면 뭐 좀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뭐 변호사와 또 다른 변호사들끼리 이렇게 몸싸움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법무법인 마당 이재철 변호사이자 이번 주총의 의장을 맡았던 변호사분은 공증인 중 하나일 뿐이지 총회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주주들 사이에서도 뭐 반말을 했네, 안 했네 이런 걸로 조금 싸움이 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셔도 분위기가 그런데 심상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증인들끼리 몸싸움을 했고 주주들 간에는 또 너무 늦어지니까 또 그렇죠. 뭐라고 했고 네. 또 여기서 또 이재철 변호사라는 분은 뭐 그중 원 오브 댐이다. 네, 그렇죠. 뭐 신경 쓰지 말자. 그렇죠. 얘기가 됐습니다. 뭐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보셨을 것 같은데 그간에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정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짧게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황기람 노무사가 지난해 초에 신일산업 지분을 한 11.27% 정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이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는데요. 그때 뭐 이제 경영권 이사라든지 이런 선임을 좀 제안을 했지만 의결권을 제한을 당하면서 신일산업 경영권 방어가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그 후로도 여러 가지 소송건이 계속 있다가 지난해 12월 1일에 임시주총을 개최를 했는데요. 이때 경영진 측 주총과 그리고 또 황기남 씨 측 주총이 두 주총이 동시에 열렸고요. 그거 어느 주총이 또 맞는 거에 대해서 또 소송이 벌어지다가 따로 했단 말이죠. 네네. 같은 예. 장소에서 이제 한 주총은 지하에서 열리고 예. 한 주총은 1층에서 열리는 형식으로 이제 두 개가 진행이 됐는데 네. 어느 주총이 이제 합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 이제 소송을 했고 이제 결국은 황기남 쪽 그러니까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하려는 쪽에 법원이 손을 들어주면서 송건영 그리고 김영 신일산업 대표이사 및 정윤석 감사의 직무정지 처분이 일단 처리가 됐습니다. 예. 이제 그 후로 이제 대표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무 대행으로 앞서 얘기했던 이재철 변호사가 이제 대행을 좀 했고요. 감사도 이제 문병무 회계사가 이제 대행을 했는데요. 그 후로 이제 황기남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일즈스톤 인베스트먼트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지난 24일에 추가로 10만 주를 추가 매입하면서 16.4% 지분을 보유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이제 소액주주 지지들을 위해서 이제 토론회도 개최하고 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황기남 노무사 쪽이 좀 승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지난 27일에 수원법원의 판결로 황기남 노무사 측의 604만 주 가까이가 의결권이 제한이 됩니다. 예. 이제 이유인즉슨 공시의무 위반 등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김영 회장이 소송을 제기했고 수원법원이 손을 들어준 셈인데 이것 때문에 진짜 막판까지 김영 회장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황기남 노무사 쪽이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박빙의 대결이 벌어졌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긴 합니다만은 두 개로 따로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주총을 한 곳에서 다 같이 했다는 것만으로도 맞습니다. 의미를 둬야 될까 참 싶을 정도로 좀 씁쓸한데요. 이렇게 좀 경영권 분쟁이 있다 보니까 사실 어떤 안건이 주총에서 통과하는데도 좀 어느 정도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잠깐 해보는데 어땠습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좀 먼저 이제 좀 진행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사와 감사 보수한도를 각각 10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이는 것과 그리고 이제 본점 소재지를 이제 경기도에서 충청남도 천안시로 변경하는 건들은
금방 앞에서 이제 다 같이 뭐 찬성 반대를 통해서 금방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뜨거운 감자였던 이제 김영 회장이 그 재선임되는 건에 대해서 이제 예. 진행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조금 이제 토론도 많았고 얘기도 네.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영 회장이 이번 재선임이 되게 되면 뭐 신일산업 현 경영진 측이 이제 성공을 하는 셈이고 만약 재선임이 부결이 되게 되면 이제 황기남 대표죠. 대표 측이 이제 좀 승리를 하는 경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은 그 김영 회장이 이제 재선임이 됐는데 이때 그 굉장히 조금 긴박했던 상황을 제가 싱크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발표하겠습니다. 발행 주식 총수 6,320만 9,731주 중 주주총회에 참석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 중 4,715만 3,232주가 투표에 참석했습니다. 투표 결과 김영 이사, 사내이사를 연임하는 안에 찬성한 수는 2,436만 9,799주입니다. 반대는 2,211만 4,470주, 무효는 66만 8,963주입니다. 이 찬성한 2,436만 9,799조는 발행 주식 총수의 35.19%, 또 출석 의결권의 51.68%에 해당되어서 당사 정관 제17조 제2항에 의거해서 김영 이사 선임의 건은 이사 선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인터뷰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나 많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네네. 좀 결과를 좀 간결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김영 이사 선임건이 그러니까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네네. 굉장히 박빙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약 네네. 52대 48 정도 비율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런 간발의 차다 보니까 각자 입장도 나름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김영 이사도 그렇고 네네. 그리고 또 아까 누구라고 했죠? 황기남 대표도 그렇고 각자 좀 어떤 얘기 하던가요? 일단 그 김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리에 나오진 않았지만 뭐 주주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황기남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가면서 아직까지 그래도 계속 자기는 도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것 관련해서 좀 짧게 인터뷰를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네. 들어보시죠. 에서 M&A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많이 미비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번 법원의 결정도 저는 수용하기 어렵다. 어떤 제3권 행사를 제한할 때에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리 경영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물을 겁니다. 소액주주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액주들과 상의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황기남 대표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는데 역시 뭐 끝까지 다시 한번 좀 더 싸우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여전히 경영권 분쟁은 쉽사리 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뭐 이번 주총 역시 뭐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때문에 사실 한마디로 정리해달라고 양심상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네. 좀 간단하게나마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1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주총이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건 사실이었지만 사실 이번 주총에 조금 아쉬운 점은 물론 양쪽을 다 배려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 의장이었던 이재철 변호사가 법원에서 지정한 의장이지만 법대로 한다는 점을 좀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지배 구조원도 그렇지만 뭐 선진화 방안에서 볼 때 주주들의 의견도 좀 많이 듣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 입장에 봤을 때 너무 좀 소통이 없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내이사 후보자이자 회사의 회장인 김영 회장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도 조금 그 주주들의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관건인 점은 이제 김영 회장이 지금 사실상 그 지난해 11월부터 그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지금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좀 어떤 판결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신일에 대한 전체적인 주주총회 좀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는 점 우리가 계속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장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HQ 이제 CU미디어와 합병을 하면서 오늘 이제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그 IHQ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상장이 돼 있었는데 예. 이제 CU미디어라는 이제 그 미디어 기업과 합병을 하면서 새롭게 좀 신주를 상장을 시킨 건데요. 네. 한 9,871만 주 정도가 오늘 추가로 상장이 됐습니다. 이제 회사 측은 이제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기업이 합쳐졌기 때문에 보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라고 좀 강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요 주주 같은 경우에는 CNM 외 사인이 57%, 그리고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5.34%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IHQ와 CU미디어의 매출액은 각각 711억 원, 그리고 757억 원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IHQ가 작년에 41억 원 적자를 기록한 반면에 예. CU미디어가 108억 원을 이제 영업이익을 얻었습니다. 그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이제 4,36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코스피 순위로는 한 263위 정도 되는데요. 장 초반에는 한 3% 정도 오름세를 보이다가 지금 최근에는 조금 하락세,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 쪽에서는 그 CU미디어가 앞으로 좀 유통 채널 면에서 예. 보다 조금 이제 그 여러 가지 매출이나 실적들이 많이 나올 것인데 이런 것들은 2분기 후부터 좀 반영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조금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병 상장식을 갖게 된 건데요. IHQ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실 텐데 CU미디어와 만약에 이제 합병을 하게 된다면 뭐 미디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떤 시너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그 IHQ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예인들을 그 하는 거 외에도 예. 여러 가지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그렇죠. 그 뭐 여러 가지 콘티라든지 이런 것 프로그램 제작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CU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아예 그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만든 프로그램을 이 CU미디어를 통해서 유통할 수 있는 배경도 되고요. 예. 그리고 기존의 그 CU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판매 채널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해서 뭐 해외라든지 그런 것에 또 이제 유통을 할 수 있는 경로도 되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조금 더 이제 기존의 IHQ보다 좀 더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다라는 예측이 조금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합병을 한다고 해도 항상 컨텐츠와 유통 채널이 좀 함께 맞물리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한쪽만 있다가는 뭐 유통이 안 되고 유통은 잘 돼 있는데 컨텐츠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2분기 이후에 좀 실적에 대한 확인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IHQ 오늘 CU미디어와 합병 상장을 했다는 소식 말씀을 드렸고요. 과연 어떤 모멘텀으로 그리고 정말 실적 확인이 어떻게 될지는 2분기 이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